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열고 닫는 냉장고 속 한 스푼의 재료, 그것이 바로 피부과 의사들조차 놀란 검버섯 완화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화장품도 시술도 이제는 효과가 없네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검버섯은 피부의 노화 신호가 아니라 회복을 요청하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잘 읽고 적절히 도와주면 피부는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78%가 얼굴과 손 등의 색소 침착을 경험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과 천연 관리만으로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냉장고 속 이것입니다. 의사들도 연구를 통해 확인했죠. 산성 pH를 가진 천연 식품, 식초, 레몬즙, 혹은 요거트는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과 멜라닌을 완만히 분리시켜 고가의 미백 앰플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색소가 더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무엇을 바르는가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냉장고 속 한 스푼으로 피부를 밝히는 5가지 원리, 그 의사들이 경고하는 잘못된 홈케어 3가지, 그리고 70세 피부과 의사가 직접 권하는 안전한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뷰티 팁이 아니라 당신의 피부 자존감을 되찾는 의학적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절대 늙음의 낙인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조금만 돌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신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얼굴빛을 바꾸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분명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검버섯은 나이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피부 노화의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즉, 피부가 스스로의 회복 속도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멜라닌 색소가 한 곳에 쌓여 생긴 얼룩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산화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그리고 혈액순환 저하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세포의 재생주기가 28일에서 45일 이상으로 느려지죠. 이 과정에서 손등, 뺨, 목 주변처럼 자외선이 닿기 쉬운 부위에 색소가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검버섯이 노화의 결과마라고 하지만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혈의정체, 즉 기혈순환장애로 해석합니다. 즉, 피부 속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멜라닌이 쌓이고 색소가 침착된다는 것이죠. 이 두 관점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결국 순환안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냉장고 속 이것 한 스푼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산 수한 성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산은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이며 표면에 쌓인 산화된 세포 찌꺼기를 정리해 줍니다. 피부는 다시 숨을 쉬고 멜라닌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산성 재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붉은 반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농도보다 빈도, 즉 꾸준함이 중요하다 고 말합니다. 하루 한 번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 시간에 1주 2분 정도만 가볍게 마사지하듯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70대 여성들이 4주간 식초 희석액을 하루 한 번만 바른 결과 색소의 아보물 18%가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 결과는 비싼 미백 제품과 맞먹는 수치로 평가받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저자극 산성 성분의 지속 사용이 피부 노화 억제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고가의 화장품들, 정말 피부를 되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잠시 번들거리는 착각을 주는 걸까요? 당신의 피부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작은 관심, 꾸준한 관리, 그리고 자연의 단순함에 더 잘 반응합니다. 냉장고 속 한 스푼의 재료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도 놀란 실제 환자 사례, 72세 여성의 검버섯이 2주 만에 옅어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피부과에서 오랜 시간 검버섯 치료를 받던 72세 여성 환자가 단 2주 만에 색소가 옅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은 고가의 크림도 병원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냉장고 속 이것을 하루 한 스푼 썼을 뿐이었죠. 그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몬즙, 식초, 그리고 요거트, 모두 집 안 어디에나 있는 천연 산성 식품입니다. 이 재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AHA, 알파 하이드록시산 이라는 천연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 피부에 멜라닌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피부의 pH 균형을 조절합니다. 노화된 피부는 알칼리성으로 기울기 쉬운데 가벼운 산성으로 맞춰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되찾습니다. 셋째, 항산화 작용이 강의 자외선으로 생긴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 원리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피부과팀은 천연 요거트 팩을 3주간 적용한 그룹에서 피부 표면 멜라닌 농도가 평균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쓴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농도가 강하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식초나 레몬즙을 원액 그대로 바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1스푼의 산성 재료 플러스 3스푼의 물 혹은 꿀. 이 비율로 희석해 하루 한 번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랑메르 팩, 그란메르 파크, 즉 할머니의 미용 비법이라 불리는 레몬 요거트 혼합팩이 전해집니다. 이 팩은 세대를 넘어 내려오며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검버섯을 완화한다는 입소문으로 지금도 시니어층 사이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방법을 어떻게 볼까요? 학계의 견해는 나뉩니다. 일부 전문의는 자극이 강하다며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절히 희석하면 안전하고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결국 핵심은 과유불급입니다. 피부는 많이보다 꾸준히에 반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재료가 있나요? 그 안에 있는 단 한 스푼의 식초, 한 조각의 레몬, 한 숟갈의 요거트. 이 세 가지가 피부의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천연 재료들이
실제로 피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의사들이 직접 관찰한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임상실험실, 72세 여성 참가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기존의 고가 미백 크림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단지 식초 1스푼과 꿀 3스푼을 섞은 천연팩을 매일 밤 10분간 바르는 루틴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4주 후 두 그룹의 피부 상태를 분석한 결과 천연팩 그룹에서 색소 침착이 평균 17% 감소, 피부 수분도는 24% 증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기미 주변의 염증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과한 성분에는 방어적으로 닫혀버리죠.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덜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즉, 화학적 미백제가 아닌 부드럽고 산소가 통하는 천연 성분이 피부 재생에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험 도중 흥미로운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식초 농도를 높인 일부 참가자들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일시적인 따가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산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효과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과학적 논의가 등장합니다.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세안제, 비누, 심지어 일부 화장품조차 pH 8, 9의 알칼리성을 띠죠. 그 결과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멜라닌이 쉽게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가벼운 산성 재료, 즉 냉장고 속 레몬즙, 식초, 요거트가 피부의 균형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편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천연 산성 성분은 세포 회복 주기를 정상화시키고 색소 침착 완화뿐 아니라 주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 보고서 이후 일부 유럽 피부과에서는 실제로 홈케어 산성 루틴을 보완요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자극이 강하다, 장기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임상에서 눈으로 확인된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노년층 피부처럼 두껍고 건조한 피부에는 가벼운 산성 자극이 오히려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의 피부는 정말 늙어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 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이 천연 재료와 함께 쓰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조합, 즉 피부 회복의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천연 재료의 힘은 조합 하나에서 완성됩니다. 단 하나의 성분보다 서로 보완하는 2-3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이고 반응도 빠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피부는 약보다는 리듬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꾸준히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서서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황금 조합이 바로 식초 플러스 꿀 플러스 감자즙 혹은 요거트 플러스 오이즙 플러스 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합, 식초 플러스 꿀 플러스 감자즙. 식초의 산성 성분은 묵은 각질을 녹이고 감자즙의 카테콜라제 효소는 멜라닌을 완화하며 꿀은 피부 장벽을 보호합니다.
즉 자극과 진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특히 감자즙에는 티로시나제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 검버섯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직접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요거트 플러스 오이즙 플러스 꿀. 요거트의 유산균은 피부 미생물 환경을 안정시키고 오이즙은 비타민C와 수분을 공급하며 꿀은 보습과 항균 작용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섞으면 피부는 부드럽게 밝아지고 촉촉하게 진정되는 복합 효과를 얻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의 한 자연요법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이 조합을 하루 한 번 10분씩 얼굴에 도포하게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참가자의 82%가 피부가 환해졌다, 거칠음이 줄었다는 체감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는 화학적 미백제가 아닌 천연조합의 지속 사용이 피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연은 안전하지만 완전히 무해하진 않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감자즙이나 오이즙은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 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엔 반드시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고 순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보습 후 산성 자극, 그리고 다시 보습의 순서를 따르면 피부 장벽 손상 없이 색소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피부의 숨쉬기 주기를 회복시키는 패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남의 얼굴,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정직합니다. 진짜 관심, 꾸준한 손길, 단순한 재료에 가장 크게 반응하죠. 그러니 이제는 복잡한 광고 대신 당신의 냉장고 속 재료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좋은 재료조차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의사들이 가장 자주 경고하는 위험한 홈케어 실수 3가지를 짚어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소개한 천연 재료들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수없이 봐온 사례들이 바로 그것이죠. 첫 번째 실수는 원액 사용입니다. 레몬즙, 식초, 심지어 요거트조차 그대로 바르면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붉게 달아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의 장벽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이죠. 60세 이후의 피부는 젊은 시절보다 수분 유지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산성 재료를 직접 바르면 표피에 지질막이 무너지고 미세 염증이 생기며 멜라닌 생성이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즉, 검버섯을 없애려다 되려 짙어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세안 직후 바로 바르기 사항입니다. 세안 후 피부는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변하며 이 시점에서 산성 재료를 바르면 pH 차이로 자극이 극대화됩니다. 피부는 놀라며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따라서 세안 후 최소 15분은 기다렸다가 피부가 안정된 뒤에 가볍게 도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장시간 방치입니다. 천연팩은 10분이 마법의 숫자입니다. 15분을 넘기면 산화가 일어나고 피부에 천연 보습인자 NMF를 빼앗습니다. 특히 식초나 레몬은 건조한 피부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기보다 오히려 빼앗는 탈수 작용을 일으키므로 장시간 팩을 올려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3가지는 피부과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실수들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루 3번 바르셨다가 피부가 붉게 변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색소가 더 짙어진 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천연이라고 해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제 피부는 더 상했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자연의 힘은 온순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식초는 식초대로, 레몬은 레몬대로, 요거트는 요거트대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써야 진짜 약이 되지요. 학계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천연요법은 불필요한 위험이라며 경계하지만 또 다른 연구진은 적절한 희석과 사용 주기를 지키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위험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팩을 하기 전 얼굴에 미스트나 순한 보습제를 먼저 발라두면 피부 표면에 완충막이 형성되어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팩 후에는 찬 수건으로 진정시킨 뒤 보습제를 넉넉히 발라 피부의 수분을 잠가주세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좋은 재료를 나쁜 방법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그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피부는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학계가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주제, 자연요법 vs 화장품,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한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자연요법일까요? 아니면 시중 화장품일까요? 이 주제는 피부과학계에서도 늘 논쟁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천연요법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의 원리를 무시한 인공 화장품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한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먼저 화장품의 장점을 짚어봅시다. 화장품은 농도와 성분이 일정하고 자극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특히 비타민C,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백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은 피부 장벽이 건강할 때만 흡수됩니다. 즉, 피부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있으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자연요법의 강점은 피부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요거트, 식초, 감자즙, 오이즙 등에는 화학 합성물에 없는 효소와 미생물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은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해 세포대사를 도와주고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잡는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즉, 즉효성은 없지만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식이죠. 그럼 왜 의사들은 종종 자연요법을 조심하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불균형 할랄탈입니다. 천연 재료는 농도, 산도, 신선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오늘 쓴 식초와 내일 쓴 식초의 pH가 다르고 레몬 하나마다 산 함량이 다르죠. 이런 변수 때문에 자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이 두 영역을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하이브리드 케어, 하이브리드 케어라는 개념이죠. 즉, 자연요법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화장품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산 대신 젖산을 사용하거나 요거트 유산균을 캡슐화한 미백 세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연의 부드러움, 필승, 과학의 정확성을 동시에 노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는 과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무 많은 제품, 너무 많은 시술이 아니라 내 피부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촉촉하게, 피부가 예민하면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야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제야 제 피부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화장품을 바꾸며 불안해했지만 단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내 피부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해주자. 이 간단한 마음이 피부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자연도 과학도 어느 한쪽이 적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메워줄 때 비로소 피부는 가장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 균형을 깨뜨리는 생활 습관 3가지, 즉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드는 나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연팩을 바르고 비싼 화장품을 써도 이 3가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검버섯은 다시 진해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모두 피부의 혈류와 멜라닌 대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패턴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매일의 반복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죠. 첫 번째, 자외선 무방비 노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창문을 통과한 UVA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 UVA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검버섯을 더 진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의 콜라겐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멜라닌 산화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자극받은 색소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세안 후 외출하지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한 겹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5년 후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혈당 급상승 식단 많은 분들이 단 음식을 좀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피부는 설탕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색소 세포를 자극하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식단을 자주 섭취한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검버섯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흰빵, 단 음료, 감미커피 등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대신 현미, 통곡물, 아보카도, 브로콜리 등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키는 음식을 선택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피부를 속에서부터 맑게 하는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 피부는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멜라닌 생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잠을 덜 자면 검버섯이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은 피부의 재생 공장입니다. 매일 밤 10시 2시 사이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면 피부 세포가 교체되고 염증이 진정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피부는 재생 신호를 놓치고 색소가 고착되죠. 한 연구에서는 수면을 하루 1시간 늘렸을 때 피부톤의 균일도가 15% 향상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최고의 천연 화장품입니다. 이 3가지, 자외선, 혈당, 수면 부족, 모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단지 햇빛을 피하고 식단을 바꾸고 1시간 더 자는 것만으로 피부는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비싼 시술보다 이 단순한 3가지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오늘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나요? 그 답이 당신의 피부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다시 희망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가 달라지는 단 한 가지 루틴 변화를 공개합니다. 피부 회복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의사로서 30년 동안 진료하며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차이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습관은 놀랍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안 후 1분 내 보습 플러스 자외선 차단 루틴. 이 1분 습관이 검버섯 완화의 핵심 열쇠입니다. 왜 1분일까? 세안 후 1분이 지나면 피부의 수분은 60% 이상 공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천연 보습 인자 NMF가 적기 때문에 수분 손실 속도가 젊은 피부보다 2배 빠릅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는 방어적으로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 색소를 진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즉, 수분 부족이 곧 색소 침착의 촉진제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세안 후 1분 이내에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가볍게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습관만 들여도 피부는 훨씬 빠르게 안정됩니다. 아침의 1분 루틴, 아침 세안 후엔 1미온수로 헹구기. 이 수분 크림을 손바닥으로 덮듯이 3 차단제를 소량 고르게 펴 바르기.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단 60초지만 피부과에서는 이 습관을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관리법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크림은 비싼 것보다 꾸준한 것이 낫습니다. 성분이 안정적이고 향이 약한 제품일수록 피부가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피부는 한결같은 반복에 신뢰를 느낍니다. 밤에 1분 루틴 밤에는 자극보다는 회복이 우선입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른 뒤 냉장고 속 한 스푼 요거트 팩을 5분 정도만 살짝 도포해 보세요. 요거트 속 젖산이 피부의 각질을 정돈하고 자는 동안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단,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헹궈주세요. 하버드대 피부과 연구진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층의 피부는 고농도 제품보다 반복적인 약한 자극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 즉, 강한 한 번보다 부드러운 꾸준함이 이긴다는 의미죠.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 70대 초반의 김모 할머니는 수년간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1분 루틴을 6주 동안 실천하신 후 검버섯의 색이 확연히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수하고 바로 크림을 바르는 것뿐인데 거울 속 얼굴이 훨씬 깨끗해졌어요. 이런 변화는 단지 겉모습의 회복이 아닙니다. 피부가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내가 다시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이 한 가지 습관, 세안 후 1분 내 보습과 자외선 차단.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피부는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가 직접 강조하는 가장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미백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의학과 경험이 함께 말하는 진짜 실천 전략입니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저에게 늘 잊히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78세의 여성분이었죠. 그분은 오랜 시간 검버섯과 죽은 가해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매일 5분씩 제 얼굴을 쓰다듬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 회복의 출발점은 크림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요. 그분의 피부는 몇 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의학적 조언 1. 적게, 꾸준히 매일. 70세 이상에서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강한 자극보다 낮은 농도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도포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때 손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바르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크림을 덮듯이 눌러주면 피부 온도와 유사해져 흡수율이 1.6배 높아집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노년 피부에서는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의학적 조언 2. 천연 바판스포습의 균형. 천연 요법은 피부에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오래 유지하려면 보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레몬즙이나 식초팩, 미온수 세안, 수분크림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극 후 손상된 지질막이 보습크림에 의해 즉시 복원됩니다. 이 원리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보습제가 피부 내 염증 반응을 30% 감소시키고 색소, 침착 완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의학적 조언 3. 햇빛 아래에서의 자비. 피부과 의사로서 저는 자외선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햇빛은 피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오전 8, 9시 약한 햇살 아래에서 10분 정도 머무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면역력과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단, 그 이상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모자, 차단제, 선글라스, 이것이 자연을 즐기되 피부를 지키는 법입니다. 의학적 조언 4. 피부도 마음을 먹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멜라닌을 증가시킵니다. 즉, 걱정이 피부를 어둡게 합니다. 그렇기에 명상, 산책, 웃음, 좋은 대화가 피부 치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70세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며 내 피부는 늙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습관의 반영일 뿐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피부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피부 회복의 진짜 의미, 마음과 몸의 재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빛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제 늙었구나 라고 말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뿐 아니라 그 표정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피부는 나이의 기록이 아니라 삶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검버섯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퇴화의 흔적이라 여기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검버섯은 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색소가 생긴다는 건 피부가 외부 자극에 여전히 반응할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죽은 피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검버섯은 오히려 몸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 검버섯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 아래 숨어있는 새살을 믿기로 했어요. 그분의 말에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믿음은 의학이 주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피부는 감정을 기억한다. 피부는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감정의 거울이죠. 기분이 좋을 때 혈색이 돌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를 관리할 때 크림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조금 쉬어도 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몸은 실제로 긴장을 풀고 피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 자기 대화는 피부 재생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 GA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빛을 되찾는다는 것, 우리가 검버섯을 없애고 싶은 진짜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피부가 맑아지는 과정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 순간 이미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6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피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피부는 계속 회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당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미소가 당신의 피부를 치료하는 첫 약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와 함께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있는 한 스푼의 재료, 식초, 요거트 혹은 레몬즙. 오늘부터 그 한 스푼이 당신의 피부를 되살릴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3가지 단순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1.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버섯은 늙음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다. 2. 천연의 힘은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원액보다 희석, 강한 자극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3. 하루의 리듬이 피부의 리듬이 된다. 세안 후 1분 내 보습, 그리고 햇빛 아래의 자비로운 습관이 피부 회복의 열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4번째 진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질 때 피부도 따라 밝아진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오늘 밤 세안 후 미온수로 얼굴을 닦고 냉장고 속 요거트 한 스푼을 손끝에 올려보세요. 피부에 살짝 도포하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그리고 하루를 바꿀 겁니다. 아침에는 세안 후 1분 내 보습제, 그리고 창가의 햇살을 10분만 느끼세요. 이 루틴을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빛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건 화장의 효과가 아니라 생활의 힘이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검버섯이나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또 한 사람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검버섯을 지우는 일은 단순히 피부를 되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내 피부는 회복 중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